자, 정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주에 형집행 정지 신청을 한 사실이 이제 알려졌는데 특별사면론이 다시 좀 이렇게 불을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그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의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이러면서 약간은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의미로 좀 읽으면 좋겠습니까? 예, 대통령의 사면권이란 매우 특별한 권한입니다. 이건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이 사실은 어떤 법의 원칙이라든가 이걸 넘어서서 사실 왕의 은전권이라는 걸 보장해준 유일한 제도거든요. 저 대통령 후보 당시에는 당시에 이제 결자 해지 차원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현직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이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네. 요청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서 이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대통령의 적극적인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그 국민 여론과 함께 또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또 형집행 정지 이것은 이 사면과는 무관하게 이 고령인 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질병 상황, 병의 신중 아주 그 심각한 점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처리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여야에서 내부에 또 공론이 생길 테고 국민적으로 볼 때 또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생길 텐데 다만 하나는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옥중에 있었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길고 또 고령자라는 점 그리고 이것이 좀 정치적으로 좀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점 때문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사면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양 의원께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도 같이 이제 그 언론에서는 네. 거론이 됐었단 말이죠. 민주당에서 이번 특사 이런 분위기에서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아무리 이게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최영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좀 다르지 않냐 이런 평가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지난달에도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서 나온 걸 보면 사실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개인 횡령 혐의가 좀 크거든요. 네. BBK 사건도 그렇고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 얘기했을 때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그 삼성으로부터 사실 소송비를 대납받은 거라든가 개인 횡령도 한 120억 이상이 된다고 하고 모든 횡령 다 합치면 240억이 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 건에 대해서 사실은 스스로가 또 인정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과거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과거에는 정경유착이 일상화됐었죠. 하지만 2000년 밀레니엄 시대 이후에 와서 공직자인 대통령의 직에 계시면서도 사적인 어떻게 보면 비리를 행한 건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되돌아보면 그때 특검이 있었어요. 근데 특검 때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죠. 근데 그때 특검에 파견된 분이 윤석열 당시 검사셨거든요. 근데 또 정권이 바뀌고 나서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있는 게 다 밝혀졌잖아요. 그때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검찰총장이었을 때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권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결정을 했던 게 아닌가. 그걸 이제 와서 사면을 얘기한다는 건 물론 저는 80세 이상의 그 고령인 점이 감안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로 묘해요. 지금 뭐 윤핵관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친이명박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보온 행사이신 건가? 대통령 만들어서 고맙다. 그걸 하기에는 너무 빠른 시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빤히 보이는 수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그걸로 인한 좀 실망감 같은 게 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좀 신중한 입장을 좀 나타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최 의원께 이어서 한번 여쭤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복절 특사 가능성을 언론에서는 지금 점치고 있는데 당 차원의 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 혹시 대통령실에 좀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예, 광복절 특사라는 것은 워낙 그 국민적 기대가 높은 특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특사는 한때 영화도 나왔죠. 광복절 그렇죠. 특사. 이 이제 일반 그 여러 형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도 이제 사면되는 이런 대형 큰 이제 사면의 뭐 폭이 어느 정도일지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이고 여기에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사면의 대상이 누구일까에 대한 일반적 기대가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관측이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당으로서도 특히나 지금 고령이고 지금 여든이 훨씬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범죄 혐의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수년 동안 수없이 많이 보도되고 또 재판을 중이고 재판에서 확정되고 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변경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떤 징벌이라면 징벌 이런 것을 지나치게 많이 받은 것 아닌가라는 이런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지금 고령인 점 또 한동안 어쨌거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도 있습니다. 공과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또 평가해서 이제 고령인 전 대통령을 그리고 지금 우리 같이 이 문명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이 계속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는 것도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광복절 특사 우리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광복절 특사 시기에 이제 이 결자 해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검찰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수사를 잘한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부패 범죄,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특단의 뭐 수사와 이제 징벌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가 사실은 대표적인 기업 범죄, 경제 부패 범죄이거든요.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한테는 엄청나게 강력한 수사와 이제 징벌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친이계 분들에게 뭔가를 좀 보여줄 카드로 이렇게 사면권까지 이렇게 남발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는 엄정하고 누구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횡령이거든요. 거의 300억 가까운 그런 횡령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것도 대통령직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 게 국민 통합 차원에서 과연 좋은 본보기가 될 건지 스스로 또 뱉은 말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 건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자, 사실은 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합니다만 국민 통합이라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볼 것인지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이건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최 의원께 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이제 검찰 편중 인사를 놓고 비판이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 발표되는 걸 보면 그래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좀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뭐 도배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정면으로 좀 반박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의 인사 스타일을 좀 고수하겠다 뭐 이렇게 좀 읽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대통령은 결국에는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이 인사에 대한 책임도 다 질 겁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한 구상이 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첫 번째 이제 청와대 비서관에 검찰 출신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저도 해봤습니다만 귀가 있고 눈만 있지 입은 없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권의 사람이 이제 비서관으로 들어가면은 뭐 호가 고의도 하고 완장도 차고 또 불필요한 말이 이제 청와대 관계자란 말로 나옵니다. 아마 이런 상황들 이것이 과거 청와대 정부 시절에는 뭐 그런 정치적 현상이라고 하겠지만 이제는 대통령실을 축소한 시점에서는 그런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정말 듣는 귀와 보는 눈만 있을 뿐 입을 없애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신뢰할 만한 주변 그리고 이게 대통령의 이제 비서입니다. 비서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접근 보좌하는 것이고 앞으로 모든 이런 과거의 청와대 정부 시절에는 비서관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절에는 이제 비서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부분은 엊그저께 또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토론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크게 비판할 대목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몇몇 그 대목에서 사실은 뭐 저희도 듣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론이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지금 뭔가 계획하고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 초기의 인사에 대해서는 그 뜻을 존중해야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자, 지금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에 아마 무슨 논란 때문에 그랬는지 지금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하지 않았었죠. 네. 뭐 그런 것도 여론을 수렴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근데 공정거래위원장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공정거래위원장은요, KFTC라 그러면 코리아 뭡니까 저 페어 트레이드 커미션 그러면은 외국수도 굉장히 선례로 삼던 공정거래 기관이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무슨 판정을 하면 미국에서 영향을 끼치고 정도인데 최근 한 5년간 국내 대기업만 주로 막 하는 바람에 국제적 위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 감독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금융감독원이 금융의 칼입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이게 사정하고는 다른 것이지만 지금 금융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핀포인트로 정확한 범죄가 될 만한 걸 미리 막고 또 범죄를 정확히 찝어내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규제는 과감히 혁신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접근, 더구나 이분이 검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또 공인회계사고 네. 금융범죄를 오랫동안 이제 해왔던 분입니다. 때문에 이 금융이 우리 자본주의 경제에 차지하는 또 시장이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을 생각할 때 그걸 이제 쓰겠다고 한 특별한 이유 또 이 왜 새로운 이제 조직 어떤 그 변신을 주기 위해서도 또 어떤 금융 제도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도 대통령이 꼭 필요했던 이런 그 인사였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일단 그걸 존중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거대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 잘못된 문제, 이 인사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면은 그 지적하고 시정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뭐 법제처장이 검사 출신, 법제처장 이런 분 되게 검사 출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장이 검사 출신이라고 이것도 검사라 그러는데 사실 박민식 처장은 베트남전, 월남전 참전용사 전사자의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국회 재선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 보훈 가족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많이 해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그걸 다 묶어서 무슨 검찰 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치고 그런 뭐 인식을 준다는 것도 조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대통령은 어쨌든 그 인사의 모든 책임을 지고 이 국정을 운영해가는 어떤 계획 속에서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끌어 나갈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거대 야당이 민주당과 또 저희도 소수 여당이지만 국회 여당이 이 정부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함께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최 의원께서 대통령이 결국에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적재적소에 오히려 좀 과감하게 좀 등용을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인재를 넣은 것이다라는 좀 설명이신데 민주당에서는 그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민변은 국가기관도 권력기관도 아닌 사회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출신과 비교하는 부당하다. 뭐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입이 없는 검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많은 그 검언 유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기소장이나 이거 외부 유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특정 언론사에게 유출이 돼가지고 다 공소장을 누가 읽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유출한 사람 누굽니까? 검사들이 유출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은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조사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추정일 뿐이죠. 근데 거기 아니면 나올 데가 없는 일들, 그 법조 출입 기자들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여러 뭐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떤 과정과 뭐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게 여러 상황에서 보이고 있는데 입이 없다니요. 저는 얼마나 이 여론을 또 따로 이렇게 형성하고 만들고 하는 작업들을 열심히 하실지 거기에 달인들이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의외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정 철학을 같이 가졌던 당에서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 비서실에서 또 역할을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아예 애써 이렇게 외면하시는 그런 식의 너무 검사들을 도돈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된 직책이 정부에서도 많고 대통령실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얘기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권한에 대한 견제거든요. 권한에 대한 견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도 그렇고 행정부 내에서도 대통령실 비서실이 따로 있고 또 행정부의 역할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부하가 아니거든요. 부하가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 어느 그 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자기 소신껏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관련 정책으로 또 옳은 소리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그게 제대로 된 토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민변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어떤 사회단체고 변호사회예요, 그냥. 변호사회는 그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지 이런 검찰 조직과 같은 상명하복의 어떤 국가기관이나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훈련돼서 그중에서도 또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이런 정부의 요처와 그리고 비서실 또 금융 이런 데까지 다 이렇게 차지하고 계시다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과거에서는 측근 인사를 가까이 두는 것도 견제를 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눈과 귀를 다 가리게 되거든요. 너무 측근만 중용을 하게 된다거나. 근데 이건 측근을 넘어서서 자기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검찰에 계실 때 정말 그 같은 조직에서 일하던 그런 분들을 이 요소요소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자기 세력화시키는 거 아닌가, 국가를 좀 사유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검찰공화국을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유화시키는 그런 조직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이분들이 좀 강력하게 얘기하셔가지고 균형을 좀 맞추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건 견제와 균형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조차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가장 최측근에게 왕세자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인사검증까지 다 놓고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보면요. 이번에 출범했잖아요. 네. 관리단의 단장만 제가 보면 바지사장 같아요. 인사혁신처에 놓고 인사정보 1담당관도 검사, 검증 실무 담당관도 검사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손발의 밑에 있는 실무자들도 검사, 위에 있는 그 책임자도 검사.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이제 그런 우리 민주당의 비판은 마땅히 필요한 일이고 또 그런 소지가 없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대립스럽게 보면은 근데 아까 검언유착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그 검언유착 사건은 조사를 해보니까 권언유착으로 드러났죠. 그래가지고 당시에 여러 방송사도 사과 방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것은 이제 수석급하고 이제 비서관, 대통령실에 수석급이 있고 비서관급이 있습니다. 비서관급은 사실은 입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과거 우리 양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검사 시절에 혹은 검찰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제는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런 점에서 그 공연하게 정치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실의 그 권위를 훼손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중으로 이제 저는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근데 아까 쭉 자막에 보면 국정원 기조실장도 검찰 출신이고 원래 법무부 차관 국정원 기조실장 검찰 출신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정원 기조실장 검찰 출신 쓰셨고요. 또 그분을 또 민정수석 쓰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어떤 통치의 어떤 효율을 위해서 신뢰할 만한 쓰는 것인데 이것을 일일이 다 견제할 수 없는 일이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하면서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거부하시고 또는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으시고 했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일단 그 대통령한테 맡겼으면은 그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그런 분은 걸러냈죠. 그건 민주당의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또 대통령이 일할 수 있고 하나의 팀워크를 맞춰서 어떤 철학과 원칙과 국정의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하게 해주자라는 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나는 또 국민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양 의원님 말씀대로 항상 권력에 대한 감시 이런 것들은 좀 더 분명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보면은 왕세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프레임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초기 아직 인적 구성이 이제 덜 끝났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고 성과로서 평가하시고 또 국회에서 중간중간에 걱정하는 부분,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비판하고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희 여당과 함께 또 민주당에서도 이런 문제는 좀 더 분명하고 걱정되는 부분은 국민을 대변해서 함께
또 정부를 견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 의원님 말씀 1분 반 정도 듣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견제는 구조적인 거죠. 시스템적인 거고 그리고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견제를 위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출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융도, 보훈도, 정부 비서실 쪽도 전부 다 검사라고 얘기를 하면 또 서로가 다 잘 아는 가까운 3천 명의 검사들 중에서 무작위로 뽑은 것도 아니고 그 측근들로 이렇게 구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수사권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얘기를 하고 수사를 하는 쪽도 여러 가지 다양화시키자고 얘기하는 이유가 왜 아름아름으로 그냥 이심전심으로 가는 그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편향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그 권력에 침투를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 전혀 다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각계각처에서 견제하면서 가는 게 그게 국가의 기본 원리인 건데 이거를 다 검찰 출신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힘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변호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 좀 아무리 같은 여당이라 하더라도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의 그 대통령께서 하시는 이런 정말 비상식적인 인사에 대해서 아닙니다. 좀 그래서 너무 목소리를 과한 좀 내주셔야 되지 말씀이고 않을까. 국무회의 구성을 보시자면은 지금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하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두 분이 공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견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여당에서는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런 지적들이 있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가장 잘 알아야 되고 모르고 있다라면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과도한 프레임, 과도한 그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죠.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처음이잖아요. 아닙니다. 보훈처장이 그러면서 보훈처장 수사 정치인 출신이고 관련한- 여야가 공화국 함께 출신입니다. 노력하자라는 것으로 오늘 결론을 내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